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운동 무조건 열심히 하고 모든 영양제 다 먹고 술, 담배 절대 안 하면 다일까요? 골다공증 참 무서운 병입니다. 기침하다 압박 골절이 된 분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시큰거려서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 몸의 뼈가 약해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골다공증 증상이 있어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실천하신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운동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뼈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무 운동이나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특히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달리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은 무릎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무릎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에 걸리는 압력이 늘어납니다. 무리해서 많이 사용하면 무릎의 연골이 닳겠죠? 이에 따라 무릎 관절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무릎 관절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물론 한두 번의 운동으로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리고 써야 단련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마라톤을 하는데도 무릎 건강한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건강을 타고난 분들 이야기입니다. 만약 본인이 그렇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사용하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 거냐? 무릎이 아닌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뼈가 좋지 않으면 주변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플랭크와 레그레이즈가 있습니다. 먼저 플랭크는 전신 근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배에 단단하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 뒤 쉬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5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기 몸에 맞게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 플랭크 자세로 쉬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단련해줘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그레이즈입니다. 레그레이즈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일직선으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해보면 배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이 안 좋으면 그걸 직접 단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을 단련해 주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 운동은 복부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도 필요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는 체중을 지탱하면서 꾸준히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라서 시니어분들이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저항을 이용하여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바로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영양제만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샐러드나 과일을 곁들인 토스트와 우유, 점심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등어 구이와 미역국, 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반찬, 저녁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채소를 주 재료로 하는 볶음밥을 먹을 수 있겠죠. 다양하게 식사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한 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양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며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지만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양소 섭취의 기본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보충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들고 계세요? 세 번째,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된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담배? 말해 뭐합니까? 더 당연합니다. 흡연은 골밀도를 감소시키며 음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흡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참 나쁜 녀석입니다. 먼저 니코틴과 다른 독성 물질들은 뼈를 구성하는 세포인 골세포의 기능을 저해합니다. 이에 따라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흡연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수치를 줄여주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은 체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체내에서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비타민 D는 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되면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 간이 손상되면 칼슘과 비타민 D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골밀도가 더욱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 그냥 하지 마세요.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복부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플랭크와 레그레이즈, 그리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제 복용, 흡연과 음주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골다공증 없는 삶을 즐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의 카카오톡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